오늘은 PWM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죠? 네. 어, 이제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들은 첫 번째로 이제 컴파일러 환경에 관련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GPIO나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인터럽트, 그리고 타이머 관련된 거를 기본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풋 캡처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따라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필요로 할 때 한번 강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우선은 오늘은 타이머 부분에서 마지막인 PWM 부분을 할 거예요. 어, 이전 강의를 전부 다 보신 순서대로 쭉쭉쭉 보셔야지 아마 이해가 좀 편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스타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웹상으로 펌웨어까지만 보여드렸어요. 펌웨어까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옆에 구석탱이 캠이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레퍼런스 보드예요. 그쵸? 보드. 이거를 뭐 구매하라는 강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전혀 상관없는 보드이기 때문에. 근데 뭐 M3든 M4든 이런 보드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S트링크를 소개를 또 해드렸죠. S트링크. 이 S트링크도 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아요. 우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이제까지 강의를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선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PWM이라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PWM을 써봤든 안 써봤든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뭐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의미도 가지고, 솔직히 제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뭐 어떤 강의라는 거를 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주축이 되는 어떤 사업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암 시리즈를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의라는 의미 자체가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중간에 뭐 틀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제 물론 해결은 제가 하겠죠. 제가 하겠지만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어떤 그런 습관이나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제가 짠 소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요. 이건 실제 제품이고, 이렇게 짜놓은 거를 예제를 돌릴 때 에디터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참조를 해요.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왜 이거를 이렇게 썼을까 고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1개월 전에 했어요. 1개월 전에 했으면 그 소스를 안 본 상태에서 한 1주, 2주만 지나도요, 제가 왜 이렇게 짰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만들고 나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짜놓고도, 내가 설정해놓고도, 이렇게 설정해놓고도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라고 돼요. 저는 분명히 이 기능을 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서 ADC라는 부분이에요. 이 ADC라는 부분을 분명히 사용을 했겠죠. 프로젝트니까. 그쵸? 프로젝트 때문에 사용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사용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ADC를 쓸 경우가 생길 때 참조를 하게 될 때 딱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저도 이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워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 시트를 다시 보고 그때그때 봐요. 계속 보면서 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저희가 오늘 할 부분이 PWM이죠, 그쵸? PWM 뭐 여기 있죠. 이거는 공식이니까 버리고, 여기 이닛하는 부분이 있죠. PWM 출력을 주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뭐 잘하는 사람들이 뭐 데이터 시트도 안 보고 레이터 설정하는 거 그냥 뭐 뚜두두두두 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멍청한 거고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많이 사용해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 강의를 보는 사람 치고 그렇게 뭐 똑같은 기능을 수백 번 수천 번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전혀 절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게 공부와 어떤 강의적인, 강의라는 어떤 타이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색한 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발자 입장에서의 진짜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익숙하지 않다면 앞부분 강의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미리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캠은 끌게요. 캠을 1차적으로 끄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PWM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 PWM이라는 그 말 그 특징 자체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가 걸려서 가지고 뭐 PWM이라는 약자가 도대체 뭐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 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디지털 시대들은 무조건 구형파예요. 그쵸? 이러한 구형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여기까지 부분을 주기라고 해요. 그쵸? T 주기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상승 엣지, 그러니까 상승 구간의 어떤 그 크기, 이게 주지가 아니죠. 주기가 여기네요. 그쵸? 이게 하나의 주기라고 하면 T죠. T 주기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상승 구간을 우리가 듀티비라고 해요. 그쵸? 듀티라고 하죠. 듀티 사이클. 그러면 저희는 결국은 이런 구형파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PWM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한 주기를 있는데 이런 거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쵸? 요런 것도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요런 것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냥 요거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만들고 싶기도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이제 그 PWM이라는 그 시스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0V라는 구간이 있고 이제 VCC라는 구간이 있는데, 그쵸? 그럼 결국은 이런 여러 모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말하는 이 듀티비를 조절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론적으로 PWM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겠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런 PWM 파형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초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거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간격이 다 일정한 겁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간격인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초 안에 이런 구형파 하나, 듀티비 하나 만들고 요런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 싶다. 똑같은 구간에 연속적으로 똑같은 거로 이게 하나 둘셋넷 다 6개죠. 그쵸? 그럼 주기로 따지면 하나의 주기, 두 개의 주기, 세 개의 주기란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주기 1초 동안 세 개의 주기라는 걸 표현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똑같은 구간 안에 나는 이런 모양의 요런 모양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주기고 이것도 하나의 주기고 이렇게도 하나 주기고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도 하나고 뭐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바꾸는 비동형 비동기적인 어떤 파형의 그런 것도 만들기를 아니 뭐야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양에 따라서 그쵸? 이제 그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PWM 기능들이 또 해줘요. 물론 아날로그적인 그냥 손코딩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근데 뭐 만들어 준다는 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들지 않고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 그것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기 초 동안에 어, 파형의 어떤 듀티의 변화, 듀티의 변화를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적인 이 주기의 변화, t가 변화하는 거. 뭐 듀티비는 또 뭐 50%를 맞추시든 주기적으로 뭐 30%를 맞추시든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하니까 제가 메모장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어, 듀티비가 50%이고 주기가 뭐 1초인 구형파를 계속 보내고 싶다. 이런 거 하나 만들기도 원할 수도 있고요. 듀티비가 10, 20, 30, 40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1주기가 1초인 구형파를 만들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듀티비가 50%인데 주기가 계속적으로 1초, 0.9초, 0.8초로 변화하는 구형파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기가 계속 변할 때마다 듀티비도 변화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듀티 어떤 구형파의 반대 파형을 똑같이 만들고 싶다. 반전이죠, 반전. 반전 파형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 PWM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빨라요. PWM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거를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근데 PWM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거 말 그대로 폴링 방식으로 함수 만들어서 만들기 해서 위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펌단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생각이 안 드는데, 실제로 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폴링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폴링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진행을 한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의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PWM이라는 기능은 그거를 좀 반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즉 멀티태스크처럼 메인문 따로 돌고 PWM도 별도로 따로 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파형을 뿌려주기 때문에 이제 펌웨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좋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PWM 쓰는 거예요. PWM 왜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유는 한 몇 가지 뽑아보면 그런 거예요. 멀티로 사용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정확한 파형의 모양, 그리고 주기, 듀티를 제어할 수 있어서.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함수를 만들어도 정확한 파형, 모양, 주기, 듀티 다 만들 수 있고요. 멀티로 사용은 뭐 안되겠죠? 안되겠죠, 당연히. 이 두 가지 때문에 PWM 기능을 이제 쓰는 거예요. 구형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건데,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죠. 근데 이제 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고는 솔직히 PWM 장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 무한한 주기를 바꿀 수 있고요. 보통 PWM 제어하는 게 모터 제어 많이 해요, 실제로. 모터 제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까먹었네요. 무한한 주기를 만들 수 있고요. 제가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받다가 까먹었어. 잠깐만요. 뭐였지? 무한한 주기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상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상 제어, 뭐 두상, 이상, 뭐 삼상 같은 경우는 결국 한 상당 120도의 어떤 파형의 딜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뿌려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쵸? 120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반전할 수 있는 정확한 반전 파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응용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실제로 응용 부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 이유는 이거고요. 주 이유는 이 두 가지고, 좀 꼼꼼하다 싶으면 이제 이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단점은 솔직히 없어요. 구형파를 쓰는데 PWM 만한 거 없어요. 단점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처음 딱 접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통 첫 번째 고비가 어디서 오냐면요, 타이머라는 부분에서 와요. 보통 책들이 이상하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GPI 저도 그렇게 강의를 순서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저도 습관인 거예요. GPI를 먼저 알려줘. 이거 당연한 거예요. GPI를 먼저 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인터럽트, 그 다음에 타이머요. 그 다음에 ADC, UART, 이런 식으로 가고, 또는 GPIO, 그 다음에 ADC, 타이머, 인터럽트, 뭐 이런 식으로 가요. 통신이 항상 마지막이고, GPI는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요. 보통 이런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첫 번째 막히는 부분이, 인터럽트라는 개념 이해하는데 먼저 한번 1차적으로 1차 어려움, 인터럽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첫 번째 가져가고, 두 번째 피크 어려움이 바로 이제 타이머예요. 타이머. 보통 여기를 못 넘어요, 사람들이. 요거를 못 넘습니다. 이제 좀
개념이 이제 멀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뭐 C 언어를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뭐 C 언어 끽 해봐야 학생들 기준에서는 C 언어 좀 해보고 C++ 뭐 객체 지향 좀 해보고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AVR이나 뭐 암코어나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걸 접하면 이제 가장 혼돈되는 게 그거예요. 언어는 C 언어니까 순차적이겠구나. 근데 타이머는 별도로 동작한대요. 이해가 안 가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그거를 동작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LED를 켜봤겠어요. LED는 킬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죠. 킬 줄 아니? 회로는 구성할 줄 알아? 그럼 펌웨어는 레지스터 설정이죠. 그쵸? 레지스터 설정?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다 막혀요. 그러니까 타이머라는 개념 자체가 멀티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제 멀티를 이해하려면 오실로스코프라는 것도 뭐 있으면 편하겠지만 뭐 학생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뭐 LED 같은 거 하나 연결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겠죠. 뭐 키트 같은 거 하나 사세요. 그쵸?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려면은 우선 LEDC 이거 회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되고 펌웨어 레지스터 설정하는 거에서 한번 또 막히고 하는데 이 타이머라는 레지스터가 앞에서 뭐 GPIO나 인터럽트에서 사용할 레지스터의 개수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근데 이 타이머 안쪽에 PWM이라는 게 껴있어요. 껴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 전체에 일부에 껴있는 게 PWM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난 타이머를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강좌를 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PWM이 나오고 그 다음 인풋 캡처라는 게 또 나와요. 인풋 캡처 뭐 이런 게 나와. 씨 이게 뭐지? 이 개념도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하죠.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뭐 난 빠르게 습득한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해 절대 못하니까 이런 거는 그쵸? 이해를 절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단점은 그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 힘들어 하는 거고 그리고 PWM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타이머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타이머를 사람들이 거기서 막혀 버리니까 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그쵸? 막말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쵸? 뭐 8비트 타이머가 뭐니? 그다음 16비트는 또 뭐야? 뭐 이렇게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PW라는 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래 해서 사용을 한다. 이 PWM 응용 분야는 되게 많아요. 뭐 모터 제어, 스텝 모터나 뭐 서버 모터, 뭐 여러 가지 등등. DC 모터는 제어할 수 있으려나? 뭐 정확한 제어는 안 되겠죠. 이렇게 뭐 무언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쓸 때 이런 거를 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이런 거 할 때는 PWM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게 있나요? 내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할 때만 질문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괜찮나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바로. 그래서 이제 PWM이라는 게 뭔지 알았고 결국 저거 이거 두티 그쵸? 요거 조절하려고 하는 게 PWM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저걸 어떻게 제어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모든 프로세서 코텍스 M3 뿐만 아니라 M4 그 다음에 AVR부터 해서 A8 코어 뭐 기타 등등등 모든 코어에는요 타이머가 다 있어요. 타이머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필수적인 타이머 안에 PW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자, 어, 제가 지금 옆에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보드에 대한 스펙인데요.
최고 사양부터 최저 사양까지 모든 걸 법령화하기 때문에 이게 맥시멈 데이터 시트예요. 데이터 시트 어떤 패키지가 이거는 103X4 시리즈입니다. 뭐 103F X6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뭐라는 거냐면 이거와 관련된 최소 패키지, 최대 패키지를 포함한 최대 옵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을 수 있는 거야. 이거보다 작은 패키지들은. 뭐 타이머 6개라고 해가지고 진짜 6개일지는 몰라요. 여기 타이머 6개라고 써있는데 내가 쓰는 패키지가 6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게 최고 맥시멈 패키지면 라지 패키지면 그 라지 패키지에서 타이머가 6개라는 거지. 내가 미디엄 패키지나 뭐 스몰 리트 패키지 같은 거 쓸 때는 스몰 패키지 쓸 때는 타이머가 6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알아가시고. 자, 타이머에서 설명이 나와요. 이제 앞에 부분이죠. 했던 거, 그쵸? 16피트 타이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래요? 4개의 IC, OC, PWM, 그 펄스 카운터, 그 다음에 엔코더 인풋,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와치독 타이머는 별개 타이머로 볼게요. 와치독 타이머라는 거는. 그 다음에 뭐 시스틱 타이머, 이것도 타이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타이머라는 큰 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범위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 겁먹을 필요는 없고.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타이머라는 부분을, 이게 레퍼런스가 아니라 설명서죠. 그쵸? 레퍼런스 자료랑 매뉴얼이랑 다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제 거 기준으로. 그리고 혹시 다른 패키지 쓰시는 분들은 첫 방송 보시면은 처음 아이디 강의 환경 그거 보시면은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옆에 있는 그 보드에 대한 패키지 데이터 시트를 어떻게 다운 받는지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이건 이제 매뉴얼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방송은 너무 길게도 안 좋은데. 자, 한번 볼게요. PWM이라는 걸 먼저 갈게요. 어차피 타이머를 했기 때문에 PWM이라는 걸 먼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타이머라는 거, 타이머 이 안에 PWM 아까 소속돼 있었죠. 그쵸? 소속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결국 PWM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OC, OC라는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파형이 PWM 파형이에요. 이것도 반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PWM 써가지고 내가 출력 파형을 어떻게 사용하지? 하면 나는 이 OC, 내가 PWM 원 채널 원이라는 걸 체크하고 싶으면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 핀을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지. 내가 핀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볼게요. 타이머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 이 부분 다 설명드렸던 거고. PWM 부분이 따로 없나? 음, 여기 보면 인풋 캡처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인풋 캡처 모드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주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초라는 주기에 듀티 50이라는 구형파를 보내는데, 내가 이 내가 어떤 구형파가 1초라는 주기를 갖고 있고 듀티비가 50인지 알 수가 없죠. 입력을 받았을 때.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 인풋 캡처 모드예요. 간단하죠? 내 재량껏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듀티비가 50인 1초의 주기인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펌웨어를 짜서 그걸 한번 입력을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절대 힘들 거예요. 매우 힘들어요. 매우. 그거를 만들 수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PWM 인풋 모드. 이건 PWM 인풋 모드죠. 인풋 모드네요. 그럼 아웃풋 모드는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이건 비교 모드고. PWM 모드 여기 있네요. 그쵸? 이제 나왔어요. 타이머라는 부분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자, 이런 글 제가 계속 말하죠. 그냥 읽어보세요. 웬만하면 스스로 읽어보는 습관으로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 듀티 사이클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ARR이라는 레지스터로. 그 다음에 PWM 파형은 제가 이제 건너서 보여주는 거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채널은 이제 이 OC라는 핀을 통해서 이 PWM 파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OC라는 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레지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OC, CNT 카운터 뭐 이런 걸 통해서 PWM 파형을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PWM 파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나왔는데 ARR이라는 레지스터가 값이 8일 때 어, OC 비교는 이런 파형이 나오고 IF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나온대요. CCRX 레지스터가 4일 때 뭔 소린가 하죠. 그쵸? 그러면은 8일 때는 이렇게 되네. 그리고 8보다 클 때는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0이고요. 자, 이거 무슨 소린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냥 순수하게 내가 PWM 하기 때문에 PWM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할 수 있으면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PWM 부분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피겨 84라는 걸 보고 이걸 보고 그냥 이 순서대로 순수하게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없으면 한번 순수하게 이 그림을 대충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알려드리는 거고. 어,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는 그대로 볼게요. 자,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게 0, 1, 2, 3, 4, 5, 6, 7, 8, 1, 0, 1 이렇게 간대요. 자, 생각해보세요. PWM 파형의 다이어그램이 타이밍도가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게 나와요. 이름 자체가. 내가 타이머라는 걸 배우지 않으면 이거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안 보면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타이머라는 것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적어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미 나는 타이머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이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버리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라오시고 결국 타이머 카운터에 어떤 레지스터가 계속 카운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자 ARR이라는 레지스터가 뭔지 앞에서 또 설명드렸어요. 그쵸? 이 ARR이라는 게 뭘까? 라고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게 카운터 값이 최대 맥시멈 그러니까 카운터 값이 초기화되는 설정값 또는 변경되는 어떤 특정 값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명칭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죠. 이 그림만 보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CCR이라는 어떤 레지스터가 4가 되면은 어 REF는 4에서 반전을 한번 하고 8에서 다시 초기화. 자, IF라는 거는 4에서 역시 반전을 하고 그냥 쭉. 이게 뭐냐면 CCR4가 내가 대가 되면 요 레지스터는 CCR 값에 맞춰서 반전이 되고 그리고 최대값에서 다시 초기화가 된다. CCXIF라는 어떤 특정 레지스터는 CCR 값에 맞춰서 반전이 됐는데 AR 값 상관없이 그 다음에 끝이야. 상승했지만 체크한다는 거죠. 그쵸? 변화하는 값만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8일 때도 마찬가지죠. 변화 없다가 이게 8이니까 8에서 반응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죠. 초기에 이제 끝점 됐을 때. 자, CCIF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8이란 값에서 반전하고 그냥 쭉 가요. 자, 8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이가 되네요. 0일 때도 0일 때도 마찬가지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ARR 맥시멈 값이 8이라는 걸 놓게 되면은 내가 어떤 거를 설정하는 이 CCR 레지스터는 8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PWM 웨이브 펌 파형이라는 거 특정 구간이죠.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렇죠. 8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 8이라는 게 이 ARR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를 이 파형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PWM이라는 기능을 쓸 때 이렇게 데이터 쭉쭉 내려가면서 이거 보면서 아 ARR 값이 결국 맥시멈 값을 컷해주네? 내가 이게 만약에 다른 어떤 이 CCR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쵸?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 CCR 값이 ARR보다 크면은 뭔가 파형이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구형파잖아요. 그쵸? 지금 하이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 그쵸? 이게 하나의 구형파가 되니까 결국 이게 PWM 기능이라는 건데 이런 기능들이 ARR 값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지금 화면 여기 선 다 보이세요? 안 깨지고? 저는 깨져 있어가지고 깨져 있어요? 아, 잘 보여요. 아,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이해됐죠? 타이밍도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쵸? 보이는 그대로 읽는 습관 하시려고 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뭐, 다운 카운팅 모드, 뭐, 이것도 보고 싶으시면 보시고, 뭐, 센터 지역 모드, 모두가 1이고, 이게 뭐, 이럴 때 어쩌고 저때 그림을 보여주겠죠? 야, 이제 좀 길어졌어요. 이제 좀 뭔가 달라졌죠, 그쵸? 근데, 결국은 뭐냐면, 위에서 봤던 그림에 쓰는 레지스터들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기준을 비교하면서 파형이 나오잖아요. 이제 기준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8이라는 기준에서 요 8이라는 기준에서 한번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끝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 4에서 떨어졌다가 8이라는 지점에서 변화가 없네요. 그쵸? 어? 변화가 없네? 얘는 뭐야? 얘는 뭐 없네? 아무것도? 이게 뭐지? 이건 뭐 그냥 써놓기만 했네요. 뭐 반응도 없어요. 7일 때는 7 기준으로 뭐 했다가 뭐 이렇게 되네요. 8일 때는 변화 없고 8보다 커도 변화 없고 0일 때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앞에서 봤으면은 비교가 되죠. 자, 센터 어리어 PWM 웨이브 펌이래요. 뭐냐면 8이라는 기준으로 똑같은 2TV를 만들어 아니 그 8이라는 기준의 어떤 변화 시점을 똑같은 기준으로 잡아주네요. 그쵸? 8이라는 맥시멈 기준을 그만큼 반대를 또 만들어주네요. 얘도 마찬가지고 아래 것도 그쵸? 그러니까 절반짜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드는 센터 어리어 PWM 웨이브 펌 자체는 센터 지역의 PWM 웨이브 파형은 이런 식으로 된다. 네,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근데 굳이 지금 이거를 100%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네? 아, 나중에 뭐 쓰다 보면 이런 게 있겠지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한번 알아보겠다고 여기서 백날 이렇게 떠들어 봤자 동작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레지스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CCRX가 뭔지 외우고 싶으세요? OCX, REF가 뭔지 알고 싶어요, 지금? 알아서 외우시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가세요.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뭐, 어쩌고, 이거 다 읽어보세요.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심심하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글이네요. 쭉쭉쭉 읽어보시고, 뭐, 어쩌고 하고, 다 타이밍 또 나왔어요. 그쵸? 자, 뭔가 데드라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파형을 보여주는 건데, 자, 위에서 봤던 어떤 그런 파형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시점이 있을 때 출력 파형은 똑같이 나와요. 그쵸? 근데 얘는 앞에서 딜레이를 한번 먹고 얘는 뒤에서 딜레이를 한번 먹네요. 그쵸? 아, OCX는 뒷단에서 딜레이를 한번 먹고 OCN은 앞단에서 딜레이를 먹는구나. 이 그림으로 그 이상 그 이하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OCX라는 레지스터 요거는 뒷단에서 앞단에서 그러니까 앞단에서 딜레이를 먹고 N은 뒷단에서 딜레이를 먹는다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다른 거 또 나왔어요. 이것도 뭐 어, 어떤 반전 파형보다 더 딜레이가 됐을 때 어떤 데이드 웨이브폼을 보여주는 건데 뭐 이런 파형이 있을 때 얘는 뒷단에서 이만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어요. 그쵸? 이만큼 딜레이가 됐다는 거죠. 요만큼 딜레이가 됐다는 건데 이 딜레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지? 라고 지금 근데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딜레이를 먹게 되면은 이 반대파형은 뭐 딜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뭐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질문하세요. 아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이 그림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글을 다 안 읽고 넘어가잖아요. 분명히 이 글의 내용이 다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웬만하면 다이어그램이나 이제 타이밍도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타이밍도 다이어그램 봐도 대충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글은 부가적인 설명이고 그림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동화책. 그림만 봐도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야기를 읽는 거고. 좀 어려운 동화책. 자, 이거 뭐 안 넘어갈게요. 이런 거 넘어갈게요. 뭐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 하나하나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안 해본 것도 많겠죠. 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우지 않으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봤겠죠. 하면서 그쵸? 분명히 읽어는 봤을 거예요. 이 레퍼런스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읽어봤겠죠. 근데 그거를 뭐 외워서 하진 않으니까 그때그때 적용하니까 저도 몰라요. 필요할 때마다 읽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질문에 맞춰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타이밍도네요. 그쵸? 자, OCX 라는 타이밍이 결국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고 딜레이가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그냥 요 비교 OC라는 이거에 맞춰가지고 얘가 출력이 똑같이 나간다. 여기서 딜레이를 먹든 안 먹든 그거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결국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레지스터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에 이 레지스터가 필요할지 안 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그리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나중에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찾아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해도 충분하니까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타이밍 자체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출력 파형이 이 레지스터 값에 맞춰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딜레이도 먹고 뭐 이렇게 된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자, 결국 이제는 진짜 뭔가 나왔어요. 자, 이 비교 모드 타이밍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 봤더니 자, 카운터 CNT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CCR 레지스터 값에 거기서 커트라인 점이 됐을 때 뭔가 변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끝 지점이 됐을 때 최고 지점 됐을 때 다시 초기화 되는구나. 여기 보여지죠. 결론은 이거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타이머 카운터가 돌고 있어요.
쭉쭉쭉쭉 맥시멈 값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쭉쭉쭉쭉 가다가 CCR이라는 레지스터 값에서 똑같아지면은 이 결국 우리가 PWM 파형이 요거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변하지? 라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가 설명해 주는 게 타이머 카운터가 쭉쭉쭉 올라가다 CCR이라는 값이 같아지면 반전이 되다가 타이머 카운트가 설정한 내 최대값과 값이 되면은 그때 다시 반전이 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 값이 0일 때 1일 때 뭐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차이점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동작하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쵸? 다 똑같은 거죠. 지금 내가 이 레지스터 값이 얼마에 따라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타이밍 뭐, 보세요. 맥시멈과 ARR 값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 카운터 값에 맞춰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나와서 이 비교 값이 이거에서 반전을 했다 OC 값이 이게 똑같이 반전해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의 펄스를 목적으로 했을 때 한 펄스당. 그럼 이게 뭐 어떤 신호선이라는 건데 이 신호선이 뭘까? 근데 보통 이게 뭐냐면 외부 클락이에요. 외부 클락. 클락이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어떤 그 시작점이 되는 건데 외부 클락 외부 신호죠. 외부 신호. 타이머를 전용으로 하는 외부 신호. 어떤 그런 신호가 딱 튀면은 타이머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봤던 그 그림과 그 그림에 맞는 타이밍도에 맞춰서 출력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글이네요. 그쵸? 뭐 글이니까 뭐 다 엔코더 모드는 넘어갈게요. 인터페이스 모드는. 저도 이건 써본 적이 없어요.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뭐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오디오요? 아, 엔코더요? 모르겠어요. 어디에 쓰는지. 저는 필요한 것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그림 같진 않아요. 이미 홀 센서 모드라는 건 인터페이스 홀 센서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홀 센서가 맞을지 아니면 얘네들이 설정해 놓은 홀 센서라는 이름의 어떤 특정인 이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쭉쭉 읽어보시고 결국은 뭐 이것도 홀 센서 부분이네요. 그쵸? 홀 센서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PWM 부분은 끝났네요. 위에서 부분에서 그쵸? 위에 부분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럼 PWM이라는 게 저 레이터니까 그쵸?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데이터 시트 그냥 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구절절 말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PWM이라는 기능을 보기 위해서 한 게 뭐게 결론이 뭐예요? AREF 뭐 이거에 맞춰서 OCN이나 OC 값이 변화하구나. 근데 REF 값은 어떻게 기준을 잡지? 하면은 ARR 값과 뭐였죠? CCR이었나? 그쵸? 요 레지스터를 가지고 해서 변화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이 ARR과 CCR이라는 거는 뭐? 타이머 카운터가 동작하는 기준 하에 가정하에 요 값에 맞춰서 이 값이 변한 다음에 이게 결국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구나. 결론 났죠. 그쵸?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PWM은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 PWM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먼저 공부한 거고 타이머를 이해했다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PWM 나가는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말하면 어 그냥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심각하게 집중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그냥 책 그냥 뭐 옆에서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말로 그냥 흘러들이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녹화 방송 하면은 100번도 들을 수 있고 1000번도 들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여러분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 데이터 시트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펌웨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펌웨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보는 건데 지금 펌웨어에 펌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 나서 뭐 이해를 하겠다라고 목숨을 걸게 되면은 그거 멍청한 짓이에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걸 보면서 쭉쭉쭉 넘어갔잖아요. 진짜 대충대충 훑으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내가 펌웨어 할 때 필요한 기능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어떤 레지스터가 PWM 기능 중에 수많은 레지스터 중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PWM에 대한 그 펌웨어 내용이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아 PWM 동작하는 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레지스터 이런 거 설정하면 되는 거랑까지 이해하고 펌웨어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설정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할 때마다 자세하게 그때 읽어보는 거꾸로 다시 가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AVR, PWM 비슷하죠? AVR 비슷한 게 아니라 모든 PWM 다 이렇습니다. 모든 PWM이 다 이래요. 차이가 없어요. 자, AVR 다 해보셨어요? 두 분 다? 여기 두 분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있잖아요. 책. 한글로 번역된 책 있잖아요. AVR은. 그러면 그 책을 달달달 읽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그 한글로 번역된 것도 다 데이터 시트 번역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서라고 해도 그 정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독하지 마세요. 그런 거 멍청한 짓이에요. 시간 낭비고. 펌웨어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보는 거지.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건 아니에요. 네. PWM이라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PWM이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 펌웨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펌웨어 작업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드웨어는 별개 문제예요. 내가 외부적으로 구성한 어떤 하드웨어 구성은 별개 문제고 이런 마이크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개념 자체가 참 아무튼 뭐 그래요. 뭐 물론 딱딱딱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거 이제까지 보면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찾아 하시면 잘 하시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니까 혹시 자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은 대충 설명이 들어갔어요. 그쵸? PWM이 뭔지 그리고 데이터 시트 대충 훑어보면서 근데 결국 PWM이라는 내용 부분 몇 장 없죠? 그쵸? 자, 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제 펌웨어 한번 작업을 해보면서 실제 파양이 나오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녹화만 종료를 하겠습니다.